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기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장관이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관여되거나 연루됐으면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여된 사람 자격 없습니다. 다음 상속세법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감세 정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9조, 그런데 1년 만에 작년에 341.1조, 52조 감소했습니다. 올해 337.7조 예상하고 있는데 9월 기준입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보니까 약 5조가 더 감소됐습니다. 332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56.4조, 올해 29.6조 이야기지만 저는 35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예상액이 382조면 그 차익이 50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50조를 더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조를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정부 반성해야 된다. 계속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왜 매년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거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은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활성화돼야죠.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23년 1년 내내 상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경제 저성장 1.4%였습니다. 일본보다 떨어지는. 올해는 그러면 경제 성장이 잘 됐습니까? 2.6% 이야기했다가 지금 2.0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2.0,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잠재 성장률 그 이하로. 그러면은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 정책을 하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감세 정책, 정부 감세 정책 핵심이 상증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약 서민 중산층 세부담은 1조 정도, 1조 7천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걸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 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소득 개편을 현재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을 됩니다.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입니다. 상증세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가는 2배, 자산 가격은 2.2배 상승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의 비중이 97년 1.0%에서 23년 6.8%로 무려 7배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15%가 상속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4년 10월 기준 약 13억 원 수준인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둘째,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20%를 반영하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4개 나라의 최고 세율 평균 26%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이케아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기업을 이전하였고, 영국의 다이슨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부가 유출된 서구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승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마저 단절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기업이 춤을 추고 가정이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며 앞서 현실국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군대가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그 주범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는 한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쥐고 행사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현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호 의원님, 본 안건으로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도 못 듣습니까? 그 정도도 이야기도 못 들어요? 반성하세요. 공정한 사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세법이며 공정과 양립할 수 없는 불로소득 그 자체입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길목에서 가시하는 상속세와 정의세는 공정성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세금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리 되면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45%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소득보다 아무 노력 없이 물려받는 재산을 더 우대해주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기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비상속인 중에 가표구간 500억 원을 초과한 상속자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국회가 걱정해 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지만 이들 나라가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조금 전 금융투자 소득세마저 폐지했습니다. 무슨 수로 자본이득에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 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온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과 일반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느 등 최대 주주는 회사 경영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고 다른 주주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공정가세와 실질가세 원칙을 적용한다면 최대 주주 보유주식은 당연히 달리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공제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허점이 많은데 가압상속 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기업 상속 공제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가압상속 공제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가압종사 기간도 늘리고 업종 변경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상속증여세 감세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상속인이나 비상속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이익은 일정 정도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무력화되면 우리 사회는 땀 흘려 일하는 대신 부의 세습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윤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